맞서는 성소수자들의 행진 제1회 춘천 퀴어 문화축제가 한 차례 연기 끝에 개최됐습니다. 개최 전부터 시민들 사이에 지지와 반대 의견이 분분했지만 다행히 큰 마찰 없이 행사는 평화롭게 진행됐는데요. 무지개 깃발을 든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춘천 퀴어 문화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탄생된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며 마을을 보다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돼 왔는데요. 주민들의 소득 활동 거점 공간인 커뮤니티 센터 등 마을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찾아 그간의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음식 문화 체험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지역민에겐 다문화의 이해와 요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시 가족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다문화 미식 대첩인데요. 그동안 다문화 요리 교실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원주 시민들의 맛있는 대결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광명수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이웃사랑, 바로 헌혈이 아닐까 싶습니다. 36.5도로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헌혈자도 줄고 혈액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을 우려해 군부대와 관공서, 병원 등 단체 헌혈을 진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졌고요. 개인 헌혈자도 헌혈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해 주시고 시청 소감 그리고 사연들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 소통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지개 깃발이 흩날리는 퍼레이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춘천에서 아주 특별한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춘천 지역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퀴어 축제란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행사입니다. 아직은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제1회 춘천 퀴어 문화축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의 약속. 우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춘천 공동체를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입니다. 항상 음식은 나눠 먹어야지. 올해 한 2월, 올해 2월쯤에 우연히 이렇게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기자겠대 여자분. 우리 춘천에도 좀 다양한 차별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고 실현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가셔서 트럭을 가져가시고. 퀴어 문화 축제가 인권 축제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하다 나도 퀴어 문화 축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럼 퀴어 문화 축제 해보자. 아마 익히 들어본 사람도 있고 낯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퀴어 문화축제란 일명 성소수자 인권축제로 한국에선 지난 2000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모든 성소수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며 당당한 행진, 즉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즐기는데요. 2009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인 대구와 광주, 제주, 부산, 전주에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말 1년에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여기에도 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라. 그걸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도 있다고요. 지방 수도시인 춘천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혐오하지 말라. 그거를 제일 알리고 싶어요. 올해가 1회인 춘천 퀴어 문화축제는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이번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온 사람은 5명인데요. 이들은 지난 9개월간 방역 방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며 축제 조직위 구성과 사전 행사 등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축제가 연기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무사 재개. 이제 축제까지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성소수자임에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사는 그런 청년을 알아요. 그런 청년들 그리고 진짜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가시화되면서 그들을 아우팅한다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면서 춘천이 정말 인권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축제가 정말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기이하고 이상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혐오 세력이 보여주는 그 사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정말 첫 번째 정말 즐거운 흥겨운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폭력성과 그리고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건전한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려했던 대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선 퀴어 문화축제가 맞은편에선 퀴어 행사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문화에 정말 안 좋은 그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이나 성 정체성이 어렸을 때부터 흔들리게 되면은 정말 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서 헌법에서 말하는 이제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이 과도하게 억압이 될까봐 그런 것이 매우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둘도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상황. 혹시 발생할지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자 경찰에서도 많은 인원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병력에 다소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했지만 전혀. 이들에겐 오늘이 뮤직 페스티벌처럼 그저 흥겨운 축제 날일 뿐이었네요. 기념사진을 찍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차별 없이 자유를 만끽하는 1년 중 단 하루. 마스크 너머로도 들뜬 마음이 전해집니다. 다들 조직위원들이 걱정되고 설레가지고 잠을 다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참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저쪽에 이제 계신 분들도 뭐 사실은 잘 우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분들도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평화롭게 축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퀴어 문화축제를 그들만의 축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퀴어 문화축제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그들을 지지하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 성소수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선긋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차별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퀴어 축제를 항상 오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됐다가 이번에 수능 끝나고 바로 오게 됐습니다. 다수자 역차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차별에 대한 정의를 정말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역차별이 일어날 정도로 아직 퀴어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법에도 저희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역차별이란 말을 한다?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그렇게 역차별이란 말을 하고 싶으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제 평등한 그런 걸 법제화를 해서 저희의 권리 다 보장한 다음에 그렇게 뭐 퀴어들의 권리를 다 보장한 다음에 저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으로 다른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하여 언젠가는 매일매일이 오늘과 같은 날일 수 있게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지금부터 제1회 춘천 퀴어 문화축제 소양강 퀴어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마침내 축제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숨지 않고 햇빛 아래 당당하게 걷기. 내가 이곳 춘천에 있음을 알리는 발걸음입니다. 마음은 즐겁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시간을 만드는 시간들이니까 여기 나오면 즐거워요. 같이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 힘을 얻고. 이날 약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춘천의 중심가를 돌며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에겐 낯선 풍경.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수도권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약간 마음으로만 연대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열리니까 이제 이런 지역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그런 쪽에도 소외가 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해요. 혐오를 멈춰요. 혐오를 멈춰요. 차별은 나빠요. 차별은 나빠요. 기독교가 워낙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과 혐오가 심하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거의 기독교 쪽에서 반대하러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성소수자를 긍정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인원이 적지 않은 만큼 방역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경찰의 협조와 시민들의 양보로 퍼레이드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대로 최종 행선지에 잘 도착하는가 싶었는데 어머머,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등장. 다행히 질서를 유지해주던 경찰이 빠르게 제지하면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예정대로 잘 끝난 퍼레이드. 소감이 어때요? 저를 보고 인사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오길 잘했구나. 더 화려하게 입고 오길 그랬나 싶었어요. 다른 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을 열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 괜찮잖아요, 이거. 여기 누워도 뭐 낙엽 같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 아니고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요.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무 색안경 쓰고 바라보지 말아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천 시민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강원 지역에서 처음 열린 제1회 춘천 퀴어 문화축제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그래도 값진 춘천과의 첫 인사. 춘천이 다양성과 포용이 있는 도시로 좀 한 걸음 발전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혐오나 이런 데로부터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에 첫 걸음을 내딛는 건 참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서로를 향한 연대와 지지가 있어 가능했던 춘천 퀴어 문화축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알록달록 무지갯빛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다행히 방역수칙도 질서도 잘 지킨 덕분에 충돌이나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축제 모습을 보면서 뮤직 페스티벌이나 마임 축제랑 크게 다르지 않네 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쩌면 갈등이란 이해하기 전에 선입견을 먼저 갖고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닐까요? 외로운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길 꿈꿔봅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이번엔 동해시로 가볼 텐데요. 동해시에도 요즘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호동의 책방 마을인데요. 어떤 곳이길래 책방 마을이라는 주제로 변화를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동해시 묵호역 앞입니다. 이 묵호역에서 대각선으로 건너편 저 위 언덕배기에 아주 오래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호동입니다. 철도 관사촌이 있었다는 동네죠.
옹기종기 이웃과 이마를 맞댄 마을. 동해시 동호동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활력의 바람 맞으러 가보실까요? 여기 있어 자연스레 철도 관사촌이 형성됐던 양지바른 옛 동네. 문화적 혜택이 그리 없던 이 작은 동네에는 4년에 걸쳐 변신을 꾀했습니다. 지금은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로 재탄생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커뮤니티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바닷가 책방마을 커뮤니티 센터는요,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이번에 새롭게 신축이 된 주민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과거 이 동네가 이제 묵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번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이제 묵호역 근처에서 기차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묵호역은 영동 지역 철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주변 인근에 그 만화책방이라든지 그런 작은 책방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방들이 좀 모여 있었던 그런 과거의 기록들도 있고요. 그 때문인지 이제 인쇄나 출판과 관련된 그런 몇몇 그런 산업들도 좀 성행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책방마을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고요. 묵호역을 통해 타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 북적였을 그 책방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그나마 마을에 예전부터 이 바란 도서관이 있어서 바뀐 마을 이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책방마을이란 이름에 걸맞도록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동호동 마을 주민들의 구심점이 됐는데요. 자주 모여 마을을 살리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동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로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셨나요? 좀 무슨 일이라기보다도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끔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엄마들끼리 같은 이제 뭐 입하고 좀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저께 회의했죠 저희가. 마을을 지켜온 수십 년 세월 동안 문화적 혜택을 크게 누려보지 못했던 주민들의 기대감과 만족도는 꽤 높은 편. 동네가 옛날에는 골목길이잖아요. 근데 그 골목길이 이제는 또 소방도로를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인해가지고 차들이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배운 것도 많아요. 우리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커피도 가르치시고 도자기도 배웠고 뭐 많이 배웠어요. 빵도 배우고. 관심을 갖다 보니 마을이 달라지고 변한 모습에 이웃 간의 정도 더 돈독해지고 다 좋아졌죠, 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떠나고 남게 된 덩그런 빈집 역시 변화가 생겼는데요. 새롭게 리모델링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예술가나 파워블로거 등 마을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숙박 체험 공간으로 대여해주는 숙소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로컬 스테이. 얼마 전 책방마을엔 자랑할 만한 곳이 또 하나 들어섰습니다. 바로 연필박물관. 정식 개관에 앞서 2021 동해바다 국제아트 프리비엔날레도 열렸는데요. 동해바다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해 포스터와 깃발 등이 이곳 연필박물관과 동해시 곳곳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입구부터 손님을 반기는 다양한 연필들, 우리나라 최초의 연필 박물관이라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40년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직접 수집을 하신 거예요? 네, 뭐 방법은 뭐 해외 구매도 하고 여행 갔을 때 사기도 하고 뭐 지인들이 선물하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서 모은 연필 4천여 점이 전시돼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다양한 캐릭터 연필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혹할 만한 연필도 있죠. 아래쪽은 그 브랜드 연필인데요. 이거 제가 아는 그 예, 맞습니다. 네. 우주 비행사들이 즐겨 찾다는 시계 브랜드에서 나온 연필도 있네요.
진짜 명품에서 이렇게 연필을 제작하는 게 신기한데 가격도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아마 판매가 되는 것도 있고 판매가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판매되는 가격으로 봐도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며 브랜드, 독특한 모양새까지 세상엔 이렇게나 다양한 연필들이 존재하고 있었네요.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길을 떼지 못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연필이 진짜 크게 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네, 뭐 연필 당연히 좋아해서 그렇고요. 이제 전공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연필을 많이 좋아하게 됐고 연필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필을 자연스럽게 접했고 연필의 그 외부 면적을 한번 이렇게 풀어서 보면 0.16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은 면적 안의 디자인이 보시겠지만 너무 많이 다르고 기업별로 다르고 스타일별로 다르는 부분들이 매력적이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실에선 연필의 탄생 과정과 시대를 이어온 연필의 역사를 알 수 있었는데요. 6m 높이의 대형 연필은 기둥처럼 길게 위층으로 이어집니다. 사소하다 여겨졌던 연필의 새로운 발견. 이뿐만 아니라 저명 인사들이 사랑한 연필도 볼 수 있는데요. 소설가 김훈이 썼던 원곡, 그리고 몽당 연필도 인상적입니다. 명사들이 이제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특히 연필을 사랑했던 분들 중심으로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자인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스케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88 호돌이 같은 그림을 그릴 때도 연필로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세대니까 더더욱 연필을 아껴서 쓰던 연필을 받아왔습니다. 단순한 필기구를 넘어선 연필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마을 주민들은 연필 박물관이 마음에 들까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문화적으로 좀 발전이 좀 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애들이 많이 볼 것 같고 동네 지식이 또 나아지겠죠. 조금 값어치 있는 동네, 이렇게 뭐라 그러나 돋보 있는 동네, 동해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있죠. 네. 4층으로 올라가자 무코등대와 항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카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방마을의 마지막 걸음은 단돈 1,000원이면 맛볼 수 있는 국수집. 진짜 1,000원이에요? 진짜 1,000원이에요. 진짜요? 네, 이거 1,000원. 국수 하나에 1,000원? 이거 1,000원. 네, 1,0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한데 양이 진짜 푸짐해요. 이게 1,000원이라고 정말 1,000원의 행복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이런 거 진짜 알려줘야 돼. 저렴한 가격에 맛있고 배부르게 변하지 않는 국수집 인심에 마음부터 차오릅니다. 1,000원으로 맛보는 뜨끈한 이 국수 한 그릇처럼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골목마다 채워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동호동 바닷가 책방마을이 되길 응원해봅니다. 동해시 동호동이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며 어우러지는 마을이 됐습니다. 화면 보면서 저도 참 구경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마을 뒤 도서관도 둘러보고 전 세계 연필들도 구경하고요. 더불어 숙박체험 공간과 1,000원짜리 국수까지 참 한 달 살기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주민분이 동해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멋진 마을로 성장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울산으로 가볼 텐데요. 이 울산시 울주군에 가면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특별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변의 놀이터와는 무엇이 다를지 화면으로 직접 알아보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요즘 뭐 이 또 게임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마음 놓고 이런 게임, 이런 놀이를 할 공간이 없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상상한 대로 뭔가 할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제대로 왔습니다. 상상하는 대로 놀이터가 되는 그런 공간 있다 그러네요. 가보겠습니다. 짠짜자자자잔짜잔짠짜자자자. 어떤 놀이터를 상상하건 그 이상, 설계부터 제작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놀이터가 있다는데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 모험 놀이터를 소개합니다. 이야, 우리 친구 오자마자 이게 뭐예요? 멋진 그런 거. 와, 진짜 짜잔! 와, 대단해. 와, 가장 기막힌 도입입니다. 아니, 아저씨가 오자마자 우리 친구가 막 멋있는 슈퍼맨처럼 날아왔어요. 무한상상 놀이터로 아저씨 찾아왔거든요. 여기가 그거 맞나요? 네, 무한상상 놀이터는 맞는데 예. 이름이 숲놀이터예요. 무슨 놀이터? 숲놀이터요. 저희 다 같이 만들었고요. 네. 지금도 상상하면 놀이터를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직접 놀이터를 만들고 상상한 대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 그게 가능해요? 네. 무슨 놀이터라고? 숲놀이터요. 숲놀이터? 우와, 진짜 숲 넘어간다. 숲 넘어갈 듯 재미가 가득한 숲 놀이터엔 평범한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진 기구에 맞춰서 노는 게 아니라 놀고 싶은 대로 놀이기구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호벌판처럼 보이는 이 한가운데 진짜 멋진 놀이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놀이터예요? 숲놀이터? 네, 이곳은 네. 숲놀이터, 모험놀이터입니다. 예. 아이들이 스스로 살피고 어허. 책임지는 예. 아이들이 상상한 곳이 펼쳐지는 그런 모험놀이터입니다. 오, 우리 친구들이 그럼 직접 놀이터를 만들고 우리 친구들이 놀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놀이터인가요? 네. 우와, 신기하다. 짚라인을 만들고 지푸라기를 던지면서 게임의 룰을 직접 정하는 아이들. 그 덕에 동네마다 있는 뻔한 놀이터가 아니라 개성 넘치는 놀이터가 탄생했는데요. 아이들이 주인인 숲 놀이터는 울산 최초의 민간 모험 놀이터입니다. 짜자잔, 이 멋진 구름다리. 근데 이 구름다리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상상이어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독보적인 모험 놀이터, 그 시작은 아이들의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상상 속 놀이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른들이 나섰는데요. 부지 기부부터 예산 지원, 기술 지원까지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이들과 마을교육 공동체의 합작품이 나오기까지 꼬박 2달. 놀이터는 오늘도 진화 중입니다. 대단한 상상 놀이터네요. 또 우리 친구 만들고 싶은 거 있어요? 겨울에 눈이 오면 네. 썰매 타고 놀 수 있는 눈썰매장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좋겠다. 금방 오잖아요. 겨울이잖아요, 이제. 우와, 기대된다. 아이들의 상상이 계속되는 한 놀이터의 변화도 계속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놀이터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겨울을 앞두고 난로 만들기가 한창. 아이들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뭐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포켓가스 스토브를 만들고 있었어요. 포켓가스 스토브. 아니, 이러다가 보일러도 만들 것 같은 분위기인데 우리 친구 그런데 많이 만들어봤어요? 아니 이런 건 처음 만들어보지만 페페로나 오두막 같은 걸 많이 만들어봐서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 있는 놀이터 중에 우리 친구가 만든 거 뭐가 있어요? 거의 다 제 손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우와, 대단해요.
야, 아이들이 상상만 하면 만들어지는 거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건데 아이들이 만드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직접 만들어 보는 거는. 자기 손으로 직접 연장을 만져보고 예. 실제 만든 물건으로 고구마도 굽고 예. 이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는 예. 이제 단순히 체험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직접 쓰는 거죠. 오, 직접 만든 놀이터에서도 또 직접 놀 수도 있고. 아이들이 금방금방 따라오던가요? 어떻던가요? 예, 그 안전교육을 충분히 해서 예. 애들이 이 교육한 대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나아요. 그래요? 야, 그야말로 아이들의 상상 놀이터는 아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네요. 예. 아이들에 의한 모험 놀이터. 이곳에서 놀이기구를 만드는 것도 재밌는 놀이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놀이기구마다 아이들의 흔적과 추억이 가득합니다. 이 오두막 놀이터에 우리 아이는 뭐를 했을까요? 네, 저희 아이들은 네. 저희 집 아이는 이 오두막을 만들 때 네. 나무 자르는 거와 기계에 예. 맞춰서 그리고 못질을 했습니다. 아, 못질과 그리고 톱질을 우리 아이가 함께 했네요. 네네. 근데 일반 놀이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상상 일반 놀이터. 놀이터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만들어진 곳에서 아이가 그냥 뛰어놀기만 하면 되는데 예. 이거는 직접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고 예. 그리고 예. 기획해서 예. 자기가 스스로 이제 못질, 톱질 다 해가며 예. 안전을 지키면서 이걸 예.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도 예.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성취감도 오. 얻고 많은 큰 그 성취감을 얻고 예.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나게 놀면서 성취감까지 배운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저 푸른 놀이터에 그림 같은 나무집을 짓고 있는 그럼 어린이. 여기서 뭐 할 거예요? 놀 거예요. 예? 놀 거예요. 누구랑? 엄마랑. 엄마랑 놀 거예요. 아, 감동해. 그래서 엄마가 같이 놀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는구나. 네. 아이가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여기 와서 가능한 거예요? 예, 처음 해봤어요. 예, 처음 해봤습니다. 네. 아이가 이렇게 뭐랄까 네. 커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너무 대견하고 재미있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고 네. 예, 스스로도 되게 만족감도 높고 그렇습니다. 마음껏 놀고 상상하며 성장하는 곳. 놀이와 놀이터의 진정한 의미가 이곳 모험 놀이터에 있습니다. 놀이터 노는 소감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무한상상 놀이터 너무 즐겁네요.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상상하고 모험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더 즐거워요! 추운 겨울 따끈하고 맛있는 아는 찐빵 드시러 아릉 모락모락 마을로 놀러 오세요. 강원 삼고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맛있는 배틀 현장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 산의 진미, 지구촌 맛있는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요. 요리의 진심인 원주 시민들의 맛있는 손맛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떡하죠? 벌써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이 한 해를 알차게 보낸 분들이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요리 경연대회를 펼친다고 하거든요. 흥미진진 세상 맛있는 음식들은 다 모인 특별한 요리 경연 현장으로 가보시죠. 요리 경연이 열리게 될 원주시 가족센터를 찾았습니다. 세상 맛있는 요리들의 총집합, 미식 대첩이 열리게 될 현장인데요. 여기가 요리 경연장이구나. 아니 아직 대회 시작 전인데 제가 미리 한번 나와봤거든요. 근데 벌써 재료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뭔가 태풍의 눈 같은 고요함이 느껴진달까? 어디 재료를 좀 살펴볼까요? 그런데 재료들이 심상치가 않죠? 낯선 재료에 동남아 소스들까지. 오늘 어떤 대회인 거예요? 오늘은 저희 그동안 다문화 음식 문화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결혼의 민자가 강사가 되어서 자국의 요리를 알려드리는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예선을 치러서 오늘 본선인 미식 대첩을 통해서 그동안 연습하셨던 각국의 요리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두근두근 대회 시간이 가까워오자 하나둘 경연장으로 입장하는 참가자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도착하시는 것 같거든요. 참가자분이세요? 네네. 아, 참가자분이세요? 네. 아니, 저 궁금해요. 저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오늘 많이 긴장되시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다문화 음식문화 체험에 참가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도 집에서 취미로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고 SNS에 공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서 어떻게 지인분 소개로 참가하게 됐어요. 원래도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네네. 오늘은 어떤 요리로 도전하세요?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베트남의 반세오라는 요리랑 태국의 팟타이를 할 거예요. 오늘 참가자들이 겨루게 될 메뉴는 지정 메뉴와 자유 메뉴 각 한 가지씩. 네, 다양한 음식 문화 체험 미식 대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참가자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계셔서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힘찬 파이팅과 함께 드디어 경연이 시작이 됩니다. 다문화 요리의 숨은 고수 6명이 선보이는 치열한 요리 배틀. 아니, 저 너무 궁금한 게요.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실지도 너무 궁금하고 몇 개 나라의 요리들이 여기서 시연이 될까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저희가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5개국의 나라의 요리를 배우셨는데요. 처음 요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리 실력이 출중하신 주부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 중에서 예선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연습을 많이 하고 오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연장 옆에 대기실에서는 참가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조용하지만 뜨겁게 응원 중인데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손에 땀을 쥐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 응원하러 온 거예요. 노이영. 아, 참가자 응원하러 오셨구나. 예. 역시 또 대회는 또 이런 맛이 있어야죠. 네네네. 응원 그럼 한마디 좀 전해줄까요? 우리 화이팅하고. 노이영 왕중왕 드시오. 1등 파이팅! 아버님도 가족 응원 오셨나요? 네네. 아, 그렇구나. 네. 혹시 어떤 분을 응원하러 오셨는지. 제 사랑하는 와이프 응원하러 왔어요. 사랑하는 와이프. 예. 아니, 궁금해요. 이렇게 과정을 하시면서 예. 그럼 와이프분이 예. 다문화 요리를 더 많이 해주셨었나요? 예, 그 요리할 때마다 요리 끝나면 저한테 계속 먹여주고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한식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요리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그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그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좀 크게 다가왔어요. 오늘도 성공 예감하세요? 예, 제가 먹어본 무슨 예감? 바로는 아마 1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먹어본 바로는 1등. 네. 좋아요. 응원 한 말씀 전해주세요. 여보, 화이팅! 지금 이곳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다른 대기실에서는 그동안 요리 실습을 담당했던 다문화 요리 강사들과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한창인데요. 날카롭고 세밀한 평가를 통해서 경연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아니, 지금 요리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어요. 아직 맛을 보시지 못했는데도 뭔가 심사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음식의 맛이 아니라면 어떤 걸 심사하시는 걸까요? 어떤 심사하냐면은 제가 그 참가 요리 하신 분 있잖아요. 태국 갔다 오신 분도 거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수업 진행할 때는 문화도 배경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안 알려주는 문화 어차피 갔다 오셨으니까 뭔가 센스 있는지 그래서 접시할 때 어떻게 예술 있는지 그 맛을도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나 어떻게 하는지는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치열한 승부의 현장을 살펴볼까요? 경연장은 그야말로 다국적 요리들의 이색향연. 아시아 요리 전문점에서나 만나봄직한 세계의 전통 요리들이 참가자들의 분주한 손끝에서 하나둘 완성되어 갑니다. 사실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았어서 거의 안주로만 했는데 이번에 제가 혹시라도 뭐 좋은 성과가 있다면 우리 서원이한테 맛있는 음식 더 해주려고요. 감사합니다. 서원아 사랑해. 그동안 다문화 음식을 배우며 이주 여성들의 문화를 배우고 공감했던 참가자들. 과연 이들은 이 요리들 속에서 얼마나 잘 화학과 소통이라는 감미료를 녹여냈을지.
완성된 12가지의 요리들이 세팅이 되고 잔잔한 긴장감 속에 평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날 시식과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8명의 심사위원으로 제한이 두었는데요. 과연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리는 어떤 요리였을까요? 지금요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음식을 맛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음식을 드시고 계신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 분들이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는 느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맛이 좀 어떠세요? 맛은 있네요. 이거 원래 이 짜조는 옛날에는 베트남에서 제사 음식 같은 거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새해가 바뀌다 보면 이제 먹거리 음식이 되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사회 때 우리는 안에 지방에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아직까지 제사 음식에도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베트남 음식에 이분들도 한국 사람 분들 되게 좋아해서 또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이 짜조가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까지 올라가는 음식인 걸 전 몰랐어요. 진짜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나요? 이렇게 맛보시니까? 네. 감동되실 것 같아요. 감동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오늘 동남아 여행 같은 느낌? 되게 여행 좋아하네. 같은 느낌. 자, 이제 결과만 남겨놓은 상황. 13일 요리 실습과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친 예선전을 함께 치르며 원주 속 작은 지구촌 문화를 경험했던 참가자들. 비록 순위는 아니었어도 다문화를 공감하며 함께 달려왔던 그 시간의 가치만큼은 모두가 1등입니다. 네, 이렇게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훈훈해지는 광경인데요. 이주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심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시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따뜻했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육합해서 어울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원주시가 진짜 다문화 가정이 한 1900세대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 원주시 가족센터가 중심이 돼서 같이 적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최대 목표이긴 하는데 이제 여러 다방면에 많이 프로그램을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같이 이제 우리 원주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려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원주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강사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세계 요리를 배우며 다문화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던 다양한 음식 문화 체험. 앞으로도 다문화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 볼게요. 네, 다문화 요리 체험을 통해 이주 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요, 이주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도 늘어나고 또 다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인식에 대한 변화도 더 달라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먼저 권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축제는 어떻게 열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제하면 저희 강원도 겨울축제 빼놓을 수 없죠. 저희 강원 365에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함께 참여해주세요. 자, 그리고 곽중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생방송 강원 365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겨울철 수많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 아이스인데요. 한번 미끄러질 경우 제동도 쉽지 않고 조향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한 구중 연쇄추돌 사고 역시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는 만큼 비나 눈이 잦은 겨울철에는 특히 운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 숙지하시고요. 차량 관리만 잘해도 위험천만한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운전자분들은 꼭 겨울철 안전 매뉴얼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출퇴근길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